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아주 중요한 소식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프랑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가 총선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여당 측이, 즉 마크롱 대통령 측이 참패의 위기에 몰려 있죠. 지금 이제 결선 투표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좌파들이 대거 후보 단일화에 나서서 우파를 이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고, 자, 우리 한국 해군의 국산 전투함 방공함입니다. KDDX. 과거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한화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격돌을 해서 현대중공업이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겼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비리가 들어갔었죠. 보안사고, 즉 이 도둑질을 한 건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현대에게 석연치 않게 거의 뭐 한화오션보다 총액 한 7조 원 이상의 사업에서 한 5조 원 정도를 현대에 몰아주는 이런 수의 계약을 하겠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현대와 방사청은 무슨 커넥션이 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가 서로 상대의 타격 전력을 계속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를 때리고 있습니다. F-16이 들어올까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F-16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러시아의 공군기지 타격 자산을 지속적으로 때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초대형 전과를 거뒀는데 버섯 구름이 그냥 이렇게 피어올랐죠. 어떤 내용인지 동영상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의 프랑스 전국은 물론 유럽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투표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연합에 대항해 좌파 세력이 하루 사이 대대적인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7월 7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1차 투표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 좌파 성향 후보들이 후보 등록 마감일에 맞추어 대규모로 사퇴해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7월 2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인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는 이날 하루 동안 81명이, 극좌 성향의 신민중 전선은 130명이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각 지역구에서의 단일화를 선언했는데요. 사퇴 발표를 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극우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총선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상위권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데요. 르네상스와 신민중 전선은 각자 다른 후보를 낼 경우 표가 갈려 국민연합에 완패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후보 단일화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총 577석으로 현지 언론에서는 국민연합이 최소 230석, 최대 310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민연합이 과반인 289석을 얻게 될 경우 마크롱 정부는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레임덕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와 당선자가 결정된 선거구를 제외하고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선거구는 약 500여 개소인데요. 이 가운데 400여 개 선거구는 후보 단일화가 성공함에 따라 국민연합 때 좌파 블록 2파전이 되었고, 나머지 100개 선거구에서만 3파전 결선 투표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결선 투표에서 국민연합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대러 강경 정책을 펴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 치명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주말 유럽 정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프랑스 총선. 원래 이 총선 안 해도 되는데 나토 의회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올림픽을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이 평가 한번 받아보겠다 해서 조기 총선을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조기 총선을 했는데 지금 1차 투표에서 완전히 국민연합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국민연합은 우파 정당. 그런데 다들 이 국민연합을 극우 정당이라고 하죠. 숄츠 독일 총리도 뭐라고 했냐? 어제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기가 언제 프랑스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내가 사랑하는 프랑스의 극우가 저렇게 활개치다니 하고 이렇게
이 좌파들을 돕는 발언을 했는데 자기도 좌파니까. 자, 이게 보시면 출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상을 한 이 의석 분포도가 나오는데 여기 230에서 280석. 이게 지금 이 국민연합입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310석까지도 보기도 하고 577석 중에 289석 하면 과반을 해서 법안을 자기 의도대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란색 41에서 61석 여기가 이제 또 우파 성향의 정당이에요. 정당연합이고 여기 70에서 100석 여기가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르네상스 계파예요. 그리고 이제 125에서 165석 여기가 극좌파 신민중 전선인데 이들이 이제 결선 투표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군소 뭐 이제 일사 투표하면 뭐 수십 명이 한 선거구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일정 득표를 못한 후보들 다 걸러내고 나머지 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는 겁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기존의 과반 득표자가 한 뭐 7, 80석 이상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 나머지에서 지금 이제 한 500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계속 선거를 해도 되는 레이스를 해도 되는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네상스 그리고 극좌파들이 내가 3등 했으니까 내가 나갈게 해서 지금 후보 사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합이 당선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어떻게 됐든 이 마크롱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런 국정 동력이 이 우파가 과반을 차지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 총선 후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레임덕에 심각하게 빠지게 될 것이고 또 올림픽도 완전히 그냥 김 빠지는 모양새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서 좌파들이 톨레랑스 그래가지고 이 아프리카계 이민들을 또 중동계 이민들을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기존 프랑스인들이 완전히 그냥 화가 난 이런 상황이죠. 자기네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중동 이민자들, 아프리카 이민자들에게 퍼주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가 이런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고 이탈리아도 우파가 집권하고 지금 이탈리아 경제가 살아나고 있죠. 좌파는 무조건 퍼주기. 우파는 이탈리아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일단 경제 좀 살리고 보자.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좌파가 조금 무너지는 게 좋겠는데 또 우파는 기본적으로 고립주의, 개인주의 이런 성향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황을 보면 또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또 우려도 들고요. 아무튼 프랑스 총선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 우리 해군의 주력 전투함이 될 차세대 구축함 사업 KDDX 프로그램이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HD 현대중공업에 사실상 수의계약을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한화오션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진흙탕 싸움에 사업 지연이 우려됩니다. 방위사업청이 7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6척의 신형 구축함을 건조하는 KDDX 프로그램을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상자로 HD 현대중공업을 선정해 해당 사업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고 국내 매체가 7월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사청은 KDDX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 현대중공업의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계속 맡기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사청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본 설계 업체가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9조가 그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선도함을 HD 현대중공업에 맡기고 나머지 5척은 경쟁 입찰을 하되 1순위 업체에 3척, 2순위 업체에 2척을 배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1순위로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HD 현대중공업에 4척을 몰아주겠다는 것이어서 반대 업체인 한화오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측은 관련 사업의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취득한 업체가 이 사업을 다 끌고 간다는 부분은 그 어느 누구도 정당하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HD 현대중공업이 적용받고 있는 보안 감점을 무력화하고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2020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기본 설계를 촬영하고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출 당사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해 방사청 고위 관계자를 입건하고 방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현재도 해당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방사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나설 경우 KDDX 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지는데요. 도대체 방사청의 누가 무슨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수사당국이 좀 더 수사 속도를 내어 진상을 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이게 법치주의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한화오션, 그게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HD 현대중업 아는 사람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KDX, 우리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여기에 있는 전투체계, 레이더 등등 해서 대부분을 국산화한 명실상부한 국산 방공전투함이에요. 이지스급 방공전투함인데 처음에는 한 8천억 원 정도에 건조하려고 하다가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1조 원이 넘는 가격으로 한 척당 예산이 잡혀 있죠. 그래서 총 7조 원 넘는 예산으로 6척을 건조하는 거예요. 한 척당 1조 원 넘죠. 그런데 초도함에 설계 비용 등등 더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구축함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2파전이 붙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 수의계약 추진 논란이라는 이 기사가 법률신문이라는 신문을 통해서 나왔어요. 법률신문, 저는 이 신문 잘 모르는데 이 신문의 이름을 봐서도 법 관련한 이런 전문 매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이상하다 라고 하니까 법률신문에서 이 생뚱맞게 구축함 관련한 보도가 나왔겠죠. 이 법을 아무리 적용해봐도 이건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2016년에 KDDX 사업을 스타트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기본 설계, 개념 설계를 합니다. 개념 설계를 하면 이 개념 설계를 누가 잘했나? 이거 보고 이제 기본 설계할 업체를 정하겠다 해서 당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니들 다 개념 설계 한 거 갖고 와봐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나름대로 개념 설계를 해서 냅니다. 또 현대중공업도 개념 설계해서 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1차로 중간과제 다 이렇게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사청은 그 대우 거도 보고 현대 거도 보고 있어요. 진행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방사청이 현대하고 회의를 합니다. 이때 방사청 관계자의 테이블에 대우조선의 이 개념 설계안이 쫙 이렇게 A4 용지에 쫙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이걸 또 쫙 펼쳐놓고 그리고 회의하다가 잠깐 저 담배 좀 피고 올게요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비워버려요. 놔두고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이것도 아니고 저 담배 좀 피고 올게요. 담배 피려면은 담배 피는 장소까지 가야 되죠. 이게 다 피려면은 한 3, 4분 걸리겠죠. 그러니까 한 10분 동안 제가 안 들어올 거예요 라고 하는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대우조선의 자료를 쫙 A4용지를 늘어놓고 자기는 나가버려요. 현대중공업은 그러면 이런 회의를 하면 이 휴대폰 등등 이런 저장장치 다 입구에 맡겨놓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본 아닙니까? 저도 연구 영역 많이 해봤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휴대폰, 촬영장치, 녹음장치 다 있으니까 이걸 놔두고 들어가는데 이 회의는 희한하게도 휴대폰을 다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담배 피고 올게요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대구 거를 쫙 늘어나요. 그럼 현대에서 와가지고 좋아요. 10분 시간 있지 하고는 이걸 다 찍은 겁니다. 다 찍고 가서 상대의 답안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상대의 답안지를 알고 자, 그럼 우리 이거보다 조금 더 좋게 해봐 해가지고 현대는 대우가 어떤 제안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전부 파악을 하고 자기네들은 그보다 나은 제안을 조금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 답안지를 알고 답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0.056점 차로 0.1점도 아니고 0.056점 차로 수주에 성공했어요. 자, 그때 이제 대우가 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행위를 수사를 진행할 때 방사청은 보안 감점 규정을 완화시켰어요. 왜? 부정행위 자기도 같이 했으니까 완화를 시켜놓고 그 완화가 됐기 때문에 0.056점 차로 현대가 당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가 개념 설계를 해요.
이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답안지를 보고 자기는 그걸 뺏기고 그 부정행위에 대한 기존 이 감점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이 수사 과정에서 또 규정을 완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현대를 폐쇄시키고 자 그럼 현대가 자 여기까지를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하는 말은 방사청의 말이 타당성도 있어요. 자 현대가 개념 설계를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설계한 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면 제일 잘 만들지 않느냐라는 게 그렇게 그걸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방사청의 관리규정 89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행위 다 제껴두고 현대가 개념 설계했으니까 쥐들이 일반암 만드는 게 맞지 더 효율적이지 이렇게 해서 현대에게 일반암 수의계약을 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거 이걸 딱 들여다 또 보면 현대는 부정행위한 그런 업체죠. 부정행위 했음에도 불구하고 0.056점 차밖에 안 난 그런 업체에 불과하죠. 그리고 나머지 5척이 있는데 그건 개념 설계한 업체가 1순위 해서 거기서 3척 가져가고 개념 설계 못한 업체가 2순위 거기서 2척 가져가자. 그러면은 현대가 4척 그리고 하나오션 그때는 대우 지금은 하나오션이죠. 2척 어떻게 됩니까? 7조여 원의 예산 중에 설계비 한 1조 원 빼면 현대가 한 5조 원 그리고 하나오션은 2조 원 이런 차이가 나게 되죠. 이게 맞습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안 하죠. 그걸 다시 하자 라는 건데 다시 하면 사업이 밀려 이제 또 이래가지고 또 여론을 또 만들어가요. 방사청에서 기가 찹니다. 이런 예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때 국방부 장관을 했던 해군 중장 출신의 윤광웅 장관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한 해 선배가 그렇죠. 그런데 그 해군 중장으로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는 현대중공업의 고문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고문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방장관이 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뭐 믿을 사람 뭐 있어? 우리 고등학교 선배 있지. 노무현 대통령 고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이 되었어요. 당시 대우조선에서 209급 잠수함 9척을 쭉 건조했죠. 그래서 잠수함은 대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미지가 돼 있었는데 느닷없이 추가 차세대 잠수함 하자 해서 214급 잠수함 독일로부터 9척 라이센스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거 잠수함 건조 실적이 경험이 전혀 없던 현대다가 갑자기 현대 고문 출신인 윤광웅이 장관이 되고 나서 현대 니들이 9척 전부 다 건조해 하고 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계약을 시킨 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 장관을 그만두고 나갔어요. 이때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는데 현대가 이런 거 보면 로비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근데 뭐 로비력이 좋고 하는 건 뭐 다 자기네들 실력이니까 그건 뭐 놔두고 이번에 이거 촬영 다 하고 방사청 직원이 자 딱 늘어놓고 저 담배 피러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버린 거 그리고 촬영 다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경쟁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 현대에게 6척 중에 4척 몰아주는 거 이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이게 정말 공정한 사회냐 저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탄약고에 드론 공습을 가했다는 소식 오늘 아침 오신트 레이더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탄약고 피격으로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은 물론 이란군 교관단이 추가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7월 1일 오후 세바스토폴 발라클라바 지구의 한 창고에 드론 공습을 감행했으며 이 공습으로 러시아군의 비밀 드론 저장 시설이 초토화되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7월 2일 리포트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파르티잔 활동을 하고 있는 크리미안 윈드는 2일 서방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세바스토폴 해군기지에서 남쪽으로 약 12km 떨어진 발라클라바 지구의 케이프 피올란트 민간 창고가 드론 공습으로 완파됐다고 전했습니다. 3층 건물 높이의 이 건물은 길이 65m, 폭 25m의 비교적 큰 창고 건물이었는데요. 전쟁 전 민간 창고로 사용되던 이 건물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부와 남부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반입한 이란제 샤히드 136 드론이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장거리 자폭 드론에 피격된 이 창고는 엄청난 규모의 유폭을 일으키며
버섯 구름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는 내부에 있던 90여 대의 샤헤드 136 드론과 탄약, 드론용 연료 탱크가 모두 파괴됐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공습 당시 케이프 피올란트 주변에는 방공자산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날린 여러 대의 자폭 드론이 연쇄적으로 건물에 명중해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이번 공습으로 대량의 샤히드 드론은 물론 해당 지역에 교관으로 파견돼 있던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대원들도 사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란 교관 사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난달 예이스크 기지의 드론 저장 시설 피격 이후 두 번째 이란군 사망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 재고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드론 저장 시설 타격은 우크라이나의 F-16 인수에 앞선 사전 안전조치로 풀이되는데요. F-16이 들어오기 전까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드론 저장 시설들이 파괴될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오신트 레이더 시간에 이거 버섯구름, 버섯구름 제가 알려드렸었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소식이 들어왔길래 제가 다시 시큐리티 뉴스의 메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 버섯구름이 엄청나게 솟아오르면서 꽝꽝꽝꽝꽝 이런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들리죠. 그 말은 유폭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창고가 드론 90여 대가 있는 창고다라고 러시아 소방당국이 확인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란군이 사망했다라는 것도 러시아 소방당국이 확인해줬어요. 이 지역이 어디냐?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기지죠. 여기에서 남쪽으로 12km 떨어진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마을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위성사진을 보면 이 시설입니다. 요 건물입니다. 요 빨간색 점이 있는 이 건물. 여기를 때려버린 거예요. 여기에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이죠. 샤히드 136. 이건 뭐 우크라이나를 정말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괴롭혔던 바로 이란제 샤히드 136 드론. 그리고 그 드론을 운용하는 요원 이란군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걸 때려버린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게 버섯 구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0여 대의 샤히드 136 드론이 파괴됐으니까 우크라이나가 90여 개소의 공격을 덜어버리게 된 거죠. 굉장히 좋은 성과고. 그리고 여기에 이란군도 죽었는데 지난번에 6월 23일 날 예이스크 공군기지의 창고, 여기도 역시 샤히드 136 드론이 있었던, 여기는 이제 자포리자 그리고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의 동부전선을 지원하는 드론 창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헤르손과 자포리자 남부전선을 지원하는 크림반도의 샤히드 136 드론 창고고, 예이스크는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런 동부전선 지원 창고. 두 개 다 파괴되었고 두 개 다 이란군이 있었다. 이란군이 드론 조정해 주려고 있었겠죠. 아니면 교육해 주려 왔던지.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F-16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F-16이 들어와 있는 공군기지를 때릴 수 있는 타격 자산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거하고요. 또 러시아는 F-16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제도 오늘도 지속적으로 지금 공군기지를 계속 타격하고 있는, 서로 상대의 창을 무너뜨리는 그 원인은 F-16 때문에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